네, 안녕하세요. 두리TV입니다. 최근에 아파트 매입하시는 분들, 전세 얻는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하시고, 층간소음 없는 아파트가 맞는지 좀 확인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의 한 98%는 다 똑같거든요. 벽식 구조입니다. 벽식 구조. 그 내력벽을 쌓아서 올리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건축 당시부터 층간소음을 안고 그리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1군 브랜드, 브랜드 아파트라 하더라도 층간소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구조 자체가 벽식 구조는 그 내력벽을 통해서 거실, 안방, 주방을 통해서 그 소음이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위에서 조심한다 하더라도 그 발자국 소리든가 청소기 소리가 그 벽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민감하신 분들은 그 층간소음 때문에 유층과 많이 분쟁이 발생하고 또 중간에 이사 가신 분들도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아파트는 어쩔 수 없다. 아파트 자체가 그 벽식 구조이기 때문에 그 층간소음은 평생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반면에 이제 그 몇 안 되는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둥식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기둥식 구조는 기둥이 크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위에 이제 보가 있어서 그 보와 기둥을 통해서 소음이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층에서는 위에 층 소음을 상당히 적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예 안 날 수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적게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제 기둥식 구조를 사용하는데, 주상복합 아파트가 그 건축비가 비싼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벽식 구조는 저렴한 그 건축비가 드는 반면에 기둥식 구조는 건축비가 한 20%에서 30% 더 올라갑니다. 건축비가 많이 들고, 그리고 시공 기간도 좀 깁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은 분양가가 좀 비싼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건축비 때문에. 그래서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건축비가 좀 비싼 거거든요. 시공 기간도 길어지고 시공비도 많이 들어가고. 대부분 이제 초고층 아파트들이 기둥식 구조를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저도 한 10년 동안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아보니까 층간소음은 거의 잊고 지냈어요. 층간소음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안 했으니까요. 아무리 위층 세대가 여러 번 바뀐다 하더라도 층간소음은 그렇게 느낄 수가 없었거든요. 기둥식 구조는 우리가 일반 사무실이든가 일반 건물 같은 경우, 주택이 아닌 건물 같은 경우 이제 기둥식 구조를 사용하는데,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위층이 뛰어가지고 일을 못한다라고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기둥식 구조이고 볼이 됐기 때문에 소음이 분산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기둥식 구조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둥을 다 집어넣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 내부 공간을 보게 되면 방방마다 그 벽 쪽에 큰 기둥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 기둥 모양 때문에 방 모양이 이쁘게 나오질 않아요. 그 코너에 그 기둥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구 배치라든가 시각적으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주상복합이 좀 좋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방방마다 그 큰 기둥이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위층을 잘 만나는 게 가장 해피한 경우고,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아파트에 오래 살아보니까 한 10분 중에 한두 분 정도가 이렇게 뛰는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한 10에서 20% 정도가 뛰는 세대가 위에 있을 경우에 많이 힘들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또 내가 오래 살다 보면 또 그분 또 이사하고 또 새로운 분이 또 오기도 하니까 요즘에 집 보시는 분들은 계약을 하기 전에 물어봅니다. 위층에 어떤 분이 사는지 알 수 있냐, 혹시 아이들이 살고 있지 않느냐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사실 공인중개사가 그런 것까지 다 파악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또 민감한 정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기 어려운데,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그쪽에 집 보여주는 분이 만약에 세입자일 경우에는 또 물어보신 경우도 있어요. 위층이 좀 많이 뛰지 않느냐,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신 분도 좀 계시고, 좀 약간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답변하신 분들이 좀 당황스럽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집주인이라든가 팔아야 되실 분들은 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고요. 팔아야 되실 분들은 구체적으로 또 그걸 뛴다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고, 전세사 하신 분들 중에서도 당장 집을 빼야 될 분들은 굳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계약을 못하면 본인이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죠. 네, 반면에 전세를 사는데 나가기 싫다, 그런 분들은 위에서 많이 뛴다고 얘기하고 이런 하자 저런 하자 다 얘기하시는 분도 간혹 계세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어떤 분은 또 그러고 나서 집 보고 나서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위층에 그 현관 앞에 복도 쪽에 혹시 뭐 유모차라든가 뭐 그런 게 있는지 또 확인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정도로 뭐 층간소음에 요즘 많이 좀 민감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층간소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우리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